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을유일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오늘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인명사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을유의 의미에 이 을목이라는 생기가 상하는, 유금에 의해서 상하는 그런 의미로 인명사고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겨울이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도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갑자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천간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 갑목이 나온 다음에 을, 병, 정, 무 이렇게 글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자신을 따라서 나오는 글자들에게 이 갑목은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갑목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선도하는 역할을 하려면 일단 많은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그 나중에 나오는 글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갑목일주가 보통 선생님이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의미가 강한 그런 간지로 갑목일주분들이 사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 밑에 못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갑목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이 갑이라는 게 항상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내가 가장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글자로, 이게 잘못 쓰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요즘에 갑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고 위를 향하는 직선적인 이 갑목의 모습이 잘못되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양기를 확산하는 글자예요.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를 나눌 때 갑목은 음의 세계의 글자입니다. 음의 세계의 글자인데 양의 세계를 향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직선적인 글자라고 했잖아요. 음의 세계에 임계수를 거쳐서 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수기들은 갑에 의해서 양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양의 세계를 향해서 나간 다음에요. 갑이 그 다음에 을이 되고요. 병, 정, 무, 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토의 시기가 되면 갑목하고 기토하고 갑기합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갑목이라는 게 계속 확산을 하다가 기토의 시기에 이르면 이제 이 갑의 확산은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갑기합을 한 다음에 기토 다음에는 경금, 신금으로 이제 응축하는 그런 금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갑목은 갑을병정 무기까지 오는 동안은 계속 양의 세계에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기토를 만나는 순간 갑기합으로 그동안 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땅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기합토의 의미에 새롭게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을 끝내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해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갑이 있는, 그래서 갑기합으로 올해도 새롭게 무언가를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기합으로 기토에서는 이 갑을 내렸어요. 그러면 기토에서 시작돼서 기, 경, 신, 임, 계를 통해서 다시 갑으로 나갈 때는 기토는 갑목의 터전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 양의 세계로 올라가게 해주는 터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갑기합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을 내리는 의미, 갑을 올리는 의미. 그래서 사주에서 이 갑을 올리는 의미인지 갑을 내리는 의미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걸 잘 살피셔야 합니다. 지지루는 자수입니다. 자수 역시 지지의 첫 번째 글자죠. 자수 지장간에 보면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임수라는 육음의 상태에서 계수라는 일양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기운이 응축되었다가 양의 세계를 향하는 그런 공간이 자수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한 군데 이제 섞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확산을 시작하도록 하는 글자가 이 자수가 되는데요. 해월에는 무갑임으로 이 갑이라는 생명체를 임신한 그런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월에는 이 갑이라는 생명체가 그래서 양기를 확산시켜서 생명체가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하고 계수는 모두 수기뿐이잖아요. 자수에는 수기뿐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쓴다 그러면 정신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공간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정신을 추구하는 철학이나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강한 글자가 되는데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이 자수는 임계수라는 어두움, 암흑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에서도 수기의 의미로 뭔가 이제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수의 공간은 그런 의심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해수의 공간보다 몰래라는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불법의 그런 모습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첫 번째 글자 갑목하고요. 지지의 첫 번째 글자 자수가 만나서 갑자라는 간지를 이루었습니다. 이 갑자 간지는 60갑자의 첫 번째 간지죠. 그래서 갑의 의미도 그렇고 자수의 의미도 그렇고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간지가 됩니다. 그리고 갑목이라는 건 제가 생명체라고 했어요. 생명체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모습인데요. 갑의 물상에 여러 가지 물상이 있겠지만 뿌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뚝 솟은 나무에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라는 건 자수는 갑목 대비 정인이죠. 그래서 엄마의 의미가 강한 게 이제 정인의 요소인데요. 엄마 품에서 갑목이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간지로 아직은 엄마 품에서 자라나는 아기를 의미하는 그런 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갑목의 의미에는 처음 태어난 생명체, 그리고 엄마 품 안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순수함, 그리고 여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의미에는 잘못하면은
의존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욕을 하죠. 그래서 갑자라는 이 간지 자체가 아이가 태어나서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수 자체도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12운성으로 목욕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살로는 연살이 되죠. 그래서 연살을 보통 도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예인들 중에도 갑자일주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마의 수기, 그러니까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엄마의 영양분이 필요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이 간목이 잘 자란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게 뿌리를 내릴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전은 이 간목은 음의 세계 글자이기 때문에 음의 세계의 터전을 의미하는 기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갑자일주라고 하면은 일단 연월에 이 기토라는 터전이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토가 없다. 그렇다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으로는 이제 드러나서 생명체의 탄생이지만 지지에서는 아직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축을 지나서 지지에서도 인목이라는 생명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의미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묘화실에 그런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수지장가를 보면 임계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수는 편인이죠. 그리고 계수는 정인입니다. 임수는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계수는 땅 위를 향해서 위로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임수와 계수라는 방향성이 혼잡이 됐어요. 아래로 내리는 방향성과 위로 오르게 하는 방향성. 이렇게 방향성이 혼잡되었다는 것 자체가 간목이 이 사이에서 방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간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필요한 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좌오묘유는요, 이게 지장가를 보면 다 양기에서 음질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다는 건 분명히 바꿀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내년이 경자년이잖아요. 이제 뭐 병자월이기 때문에 경자년의 기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자의 의미에도 이 자수에 임계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일주 입장에서는 자수가 식상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 식상을 하는 일을 바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갑자라는 건 자수가 인성이잖아요. 편인과 정인의 혼잡으로 임계수가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지궁의 시기가 제가 37에서 45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이에는 문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서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무슨 문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요, 이혼의 가능성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정인이라고 했어요. 갑목 입장에서. 그러면 일지궁에 엄마가 있습니다. 일지궁은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갑목이 원하는 건 일지 배우자가 어머니처럼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하게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요. 이 기운 자체가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일지궁 배우자는 그런 배우자가 들어오겠죠. 자수에는 임계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비겁이 강한 그런 의미로 이 자수 입장에서는 간목이 상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상관을 쓰는 배우자, 그러면은 자신을 자녀 대하듯이 하는 배우자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겁과 식상을 함께 쓰는 그런 배우자의 구조에 따라서 몸이 강하고 활동성도 강한 그런 의미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다른 글자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리고 다른 글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갑자일주는 공부를 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수는 정신을 추구할 때 가장 좋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간지에서 가장 좋은 건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일주가 봄에 태어났다. 봄은 임묘진 목기의 기절이잖아요. 그러면 비겁들에게 자신의 수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 생명수를 통해서 비겁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 자체가 화기가 강하다 그러면 목생화의 그런 의미로 비겁들과 함께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토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간목일가는 제가 토가 있어야지 정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갑자일주다라고 한다면요. 여름은 수기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 되죠. 그런데 일지궁에서 자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의 조력을 받아서 여름이기 때문에 화기잖아요. 화로 식상을 쓰는,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재주 아니면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가을에 태어난 갑자일주다라고 한다면요. 가을은 금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금이라는 건 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 식상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신의 식상으로 금을 익혀서 일지궁 자수로 연결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물질적으로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겨울에 태어난 갑자일주다라고 하면요. 수기가 강한 의미가 돼요. 일지궁에 자수가 있는데 또 월에도 해자축이라는 수기가 있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이때는 사회적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대운이 봄이라는 임묘진을 향한다라고 한다면요. 비겁운이 되겠죠. 그럼 비겁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강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운동이나 예술 등 몸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대운이 가을로 흐른다, 금으로 흐른다 그러면 금을 이 수기에 풀어서 일징으로 담아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이나 금융계통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갑자일주다라고 한다면요. 부인은 토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의 터전이 되어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토가 강한 구조다 그러면 부인이 간목의 터전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로 좋은 역할을 해주는 부인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기나 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 부인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화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간목이 식상을 써서 이 부인이라는
토의 재성을 생하는 그런 무속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뭐 대화도 길어질 수 있는, 부부간의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식상이 알맞게 있어야지 부인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갑자일주다라고 한다면 남편 성은 금이 됩니다. 그러면 금 입장에서는 수기가 있기 때문에 식상 생재의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원국에서 화토가 강한 구조다라고 하면 일단 물질적으로는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수기가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하면요, 이 금이 강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약한데 수기가 강한 그런 구조면 남편이 식상을 강하게 쓰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을 벌리다가 이게 구조에 따라서 잘못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